예, 터닝 포인트 11 이제 오후장 터닝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11시 30분을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시장에 또 변동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오늘 두 분 모시고 오후장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시장 분석하고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딱 듭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시장 분석해야 되는데 잠깐 지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수가 고민이 있죠.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오면서 코스피가 2,520 넘어섰었는데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했고 코스닥은 뭡니까 이게, 그죠? 예. 코스피만큼 못 오른다 싶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고요. 저희가 오늘 수급 체크할 건데 보면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이고 코스닥 쪽에서 기관 매도네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10시, 11시 넘어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또 변곡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까지 8일 거래일 외국인들이 순매수거든요. 예, 이런 기조를 계속 오늘 오후장이랑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요. 박영호 어드바이저님께서 먼저 외국인 수급 최근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코스피는 좀 반응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도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지난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6월 달까지 금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보편적으로 다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 크기가 좀 작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FOMC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공매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포지션을 변경을 시켰다면은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순간이 왔다라고 봅니다. 지수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힘은 조금 부족한 부분 이렇게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지나고 나서 2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로 돌아서든 아니면 순매수로 다시 유지가 되든 이러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눈치 보는 장세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실은 크기가 좀 작아지고 있고 아침에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그 시장이 점점점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 시장 역시 FOMC를 의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더 강력하게 들어올지는 좀 미지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 거고요. 네. 그러면 권택중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환율이나 이런 환경 보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살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이 데이터로 보면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란 말이에요.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역시나 제한적으로 보시는지. 예,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연속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환율이 지금 현재 1,330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레인지에서 소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말 내구 물량 출회가 되면서 조금 제어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게 국내 증시 전체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확연한 좀 차별성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는 코스닥보다는 역시나 코스피 위주로 외국인이 단기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두 분의 시각이 오히려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 더 좋은 거죠. 네, 외국인들 시각 오후장에 이어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요. 2차 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전지가 테슬라 때문에 쇼크가 있다가 하루는 급등 또 조정받다가 하루는 상승 이런 상황들인데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권택중 대리님께서 좀 봐주세요. 지금 반등이에요. 지금 어쨌든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시각이세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술적 반등 구간에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에 예. 소폭의 반등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세가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물음표가 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테슬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완성 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협상에 나섰다고 하는 발표가 좀 있었죠. 결국에는 단가에 대한 압박이 지금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런 치킨 게임을 좀 딛고 나서는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호하게 섹터 전체적으로 기대는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지만 반등의 폭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권책중 대리님은 셀 쪽이에요? 아니면 소재 쪽이에요? 구별을 한다면 반등의 강도가 강한 쪽은? 예. 저는 일단은 셀보다는 이제 소재 쪽에서 네. 워낙 그동안 낙폭이 더 과대했던 부분이 소재 쪽이기 때문에 예. 소재에서 1차적으로는 반등을 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에는 셀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의 반등이 어떤 이유로 반등이 나오냐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이 좀 더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상황 하에서는 이런 소재 업체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영호 대표님은 2차 전지의 최근의 상승은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상승이다.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보는 것도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저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재와 셀 쪽이라고 하면 셀 쪽을 좀 보겠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출량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원가 비중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전에 비싸게 샀던 소재들이 최근 소재 가격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셀업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 제작 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이 회사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힘든데 원자재 가격이 비싼 가격에 샀는데도 지금 원자재 가격을 환산을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소득,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 급락할 거냐, 새로운 액션이나 어떤 임팩트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올라가기에는 힘들지만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시각 들어봤고요. 다음 또 오후장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 볼게요. 고밸류 테마주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저 PBR의 시대냐. 그러게요. 뭐 느닷없이 저 PBR주들이 주목받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 이유들은 있죠. 일본 증시 왜 오르느냐. 그런 어떤 주주 환원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그런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반짝하는데 이게 반짝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갈까요?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내용이 저 주식시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예, 네. 가야 되는 것도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배당 관련도 우리가 깜깜이 배당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 배당 얼마 줄 테니까 내 주식을 살려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주로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선거철에만 이슈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위한 정책이냐 이거를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선거 이전 훨씬 전에 나왔다면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정말로 갖고 있구나 할 텐데 지금은 선거철에 나와서 진정성을 그러게요. 네.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아마 이걸 정부에서 정말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저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주식을 좀 약세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장에는 기대치가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 PBR 종목들 단기적으로 반등에 조금 쉬어가겠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정부에서 정말로 추진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일본처럼 만약에 PBR이 1 이하가 되는 업체는 상패까지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면 다시 이 종목들에 대한 랠리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 대리님 생각도 듣고 싶네요. 사실은 성장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성장주가 좀 쉬고 뭐 저 PBR이든 가치주가 좀 키 맞출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한 엊그제 정도부터 이미 그러한 흐름이 증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밸류, 고PER 종목들은 굉장히 큰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
반대로 저PBR 종목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것은 아직은 저PBR 종목들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점으로 점쳐봤을 때에는 2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지 까지가 첫 번째로 이벤트의 시점인 것 같고요. 그 전후로 해서 이 저PBR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일본이 저PBR 종목들만 올라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고밸류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상승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과기부에서 29일자로 이제 7대 전략 과제에 대해서 함께 발표를 하면서 네. 이런 성장 섹터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다들 알고 계셨지만 과거처럼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도 뭐 사실 언제 저 PBR입니까? 저 PBR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분야들이 여러 개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PBR 말고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경우 그죠? 고배당 주지만 밸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배당 그 정책이 시기가 바뀌어서 배당 관련된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료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좀 말씀을 박영호 대표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네네. 배당. 전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배당에 상당히 좀 인색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배당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관련주를 한다면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 그다음에 금융주 쪽이나 이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을 우리가 관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다음 또 부지런히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 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역시 또 강했고요. AMD도 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가는데 국내 반도체 AI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가는 거 같으면서 또 좀 흔들리고 관심이 좀 있는 분야이긴 계속 관심의 섹터이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권택중 대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 네. 지금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금 뭐 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가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최근 네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단기 한 일주일 정도 보면요. 물론 이제 좀 대형 장비나 이런 쪽들은 견고한 편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죠. 네, 예. AI 온 디바이스라던가 이런 테마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단기의 낙폭이 뭐 적게는 15%, 20%, 많게는 30-40%까지 조정받은 종목군들도 일부 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이 적기냐를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사례를 말씀드려서 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PBR 종목들이 밸류가 차고 나서는 정부 정책에서 좀 밀고 있는 산업군들이 결국에 하나의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AI가 7대 전력 과제 중 두 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믹스되어 있는 AI 반도체들 그리고 반도체는 국가적인 전략 과제로서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반도체들의 반등이나 추가적인 상승을 내리는 저 PBR 종목들이 밸류가 차오르고 난 이후에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성장주, 반도체, AI는 꺾였다. 이제부터는 저 PBR 가치주로 장세가 완전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첫날이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주제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오후장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결국 오후장에 관심 가질 반전주들을 이제 종목을 하나씩 보는 건데요. 먼저 관심 가질 기업들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반도체 얘기 금방 하셨는데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시장이 나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AI 쪽에 봐서 반도체 생산 쪽과 소프트웨어라든지 응용 쪽이 있는데 응용 쪽은 이슈 테마가 많은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그다음에 산업의 형상이 바뀌는 구간인데 네. 전 이쪽으로 보자라고 하고요. HBM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저 HBM 관련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목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레이저 셀이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레이저 셀. 이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는 HBM 그 다층 그 TCB라든지 이런 것 좀 처럼
LCB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네. 저기 접착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네. 전 세계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레이저셀 관심 뒀으면 좋겠다라는 레이저셀은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주셨고요. 권택중 대리님 오늘 관심 종목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종목명은 센트랩이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좀 거의 다 돼가는 상태인데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7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보안이 꼽혀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주들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만큼 해당 기업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월 중에 1년 보호예수 물량이 네. 풀릴 예정이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즈랩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님 두 분 함께 했고요. 내일은 좀 더 여유 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